강백호 선수는 왜 이렇게까지 잘해진 것일까요? 작년에 강백호 선수, 그러니까 영입하기 전에 많은 야구 팬들은 강백호는 데뷔 시즌, 내 시즌은 잘했지만 그 다음 내 시즌은 못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백호가 FA 100억이라는 말에 야, 이거는 완전히 오버페이다. 지금 수비도 안 되는 반쪽짜리 선수에게 100억을 주는 게 맞냐? 하나, 완전 손해다. 너희들 완전 오버페이다. 실수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저는 그 당시에 영상 찍은 게 있는데요. 강백호 100억은 결코 비싸지 않다라고 실제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찍은 영상, 너무 제가 영상이 많아서 그걸 찾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한번 찾으시면은, 어, 찾으면은 그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찾아볼까? 어쨌든 강백호 선수는요. 100억인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어려요. 일단 그게 깡패예요. 나이가 어린 게 깡패. 그리고 강백호는 짬 그게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어 뭐지? 좋아질 만한 요소가 있었어요. 분명히 좋아질 만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백호의 백업이 절대로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 영상이 있네요. 그 당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지 않았지만 요런 영상입니다. 최대어 강백호 100억 적절한 금액이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백호의 통산 커리어 스탯으로 분석 이런 얘기를 찍었고 제가 100억이다. 요렇게 괜찮다. 이런 영상 찍었거든요. 이때는 뭐 얼마 안 받네. 2,500 조회수인데 이때 제가 실제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100억의 가치였던 건 아직도 나이가 한참 어린 선수다. 그리고 강백호가 스탯으로 봤을 때 분명히 좋아지는 점이 있다라는 거였는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강백호가 왜 스탯이 좋아졌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더 좋아졌는지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허인서 선수도 당연히 영상을 찍어야죠.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젠 조금 힘들었어요. 강백호 선수가 이제 KT에서 워낙 오래 뛰었던 선수니까 어제가 이제 KT 이 홈구장에서 뛰었던 거죠. 집중이 잘 안 됐어요라고 하나맨 강백호의 솔직한 고백. 8년간 수원에서 뛰었다. 희한한 감정과 이후 있었던 침묵. 자, 아직도 27살입니다. 서울고를 졸업하고 2018년도 2차 1라운드 1순위로 KT 위즈에 입단해 8년간 수원을 홈으로 삼아왔어요. 수원이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강백호는 지난 겨울 하나와 4년 100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유니폼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15일 KT전은 하나 유니폼을 입은 강백호의 첫 수원 원정 경기였습니다. 강백호는 KT 팬들과 선수단을 위해 특별히 커피를 준비해 눈길을 모았어요. 감사의 인사였죠. 15일 경기 첫 타석에 들어서자마자 1루 쪽 KT 응원석에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날 강백호는 4타수 무안타에 그쳤어요.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꾸준한 타자인데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최근 투타 밸런스가 맞기 시작한 하나는 이날 KT를 5대3으로 이겼어요. 강백호의 부진이 도드라지지 않은 날이라 하나도 강백호도 다행이었습니다. 역시 이유가 있었어요. 강백호는 16일 수원 KT전을 마치고 여기서 데뷔를 했고 여기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우승도 했고 수천 번 넘게 들어간 타석이었다. 어제 처음 반대쪽에서 들어가 봤다.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동안 KT 팬들이 너무 많은 사랑을 해주셨다. 항상 감사드리고 느낌이 참 달랐어요. 어제는 정말 좀 힘들었어요. 마음이 좀 그랬다. 집중도 안 됐고 오늘은 좀 다른 각오로 임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참 인성도 인터뷰도 100억 이상이다. 정말 100점짜리 타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KT 팬들에 대한 마음은 진짜였다. 강백호는 KT 팬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걸 나도 느끼기 때문에 그게 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항상 감사했다. 하나 이적후 처음 여기 왔는데 그렇게라도 베풀 수 있으면 그런 마음이었다. 그러나 강백호는 역시 프로다. 감정에 흔들린 경기력은 딱 15일 하루로 끝냈다. 강백호는 16일 경기에서 4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무려 4타수 3안타인데 엄청난 홈런을 터뜨렸죠. 대형 홈런 7타점 3득점 1분 넷에
맹타를 휘둘렀다. KT 시절이었던 2019년 8월 29일 수원 두산 베어스전 이후에 약 6년 9개월 만에 개인 한 경기 최다 타점 타이 기록을 세웠다. 한화 이적 후에는 한 경기 최다 타점 신기록이다. 강백호는 6년 9개월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정말 오래됐죠. 저도 기억이 안 날걸요. 6일 전의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전날 야간 경기를 치르고 14경기에 만들어낸 기록이라 더 12시 경기죠. 더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 역시 이를 언급하면서 김경문 감독님의 배려로 전 자율훈련을 했다면서 감사함을 표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강백호 선수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타점이요. 48타점입니다. 그냥 압도적인 일이에요. 2위가 37타점, 35타점, 35타점, 강백호는 48타점입니다. 지금 100타점은 우습고요. 한 120, 130 타점 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문현빈도 30타점. 대단하죠? 전 여기에 더 대단한 게 허인서예요. 허인서 28타점입니다. 몇 경기 뛰지도 않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타점 10위권 내에 지금 벌써 한화 선수가 3명이나 있다. 근데 허인서 다음에도 바로 밑에 노시환이 있어요. 페라자랑 26, 25. 말이 안 되는 거죠. 22건에 무려 5명. 패, 문, 강, 노, 허 5명이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거. 홈런도 기가 막히죠. 강백호 10개입니다. 이제 선두랑 2개밖에 차이 안 나고요. 허인서는 지금 몇 경기 뛰지도 않았는데 벌써 홈런이 9개. 문현빈은 8개. 노시환도 7개. 페라자도 7개. 10위권 내에 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홈런 10위권 내에 하나 선수가 5명이 있네요,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네, 진짜. 홈런 10위권 내에 패가 오히려 제일 적어. 문은 8개. 패문 강이지. 강, 노, 허 5명 있습니다. 타점도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팀 타점이 압도적으로 1인 겁니다. 262타점. 작년에 고스톱 야구를 했던 한화 이글스 팬들은 아마 지금이 날걸요? 지금 하나가 훨씬 좋을 겁니다. 득점이 안 나잖아요? 경기를 볼 때마다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이겨도 불펜이 한 점 안 줄까봐 맨날 가슴 졸이고 이 경기 역전 당할까봐 왜냐하면 9회 동점되고 나면 역전을 못하는 타선이니까 걱정하고 이러거든요. 자, 그런데 도대체 하나는 작년하고 뭐 강백호 하나 왔고 사실 거기에 뭐 플로리얼 리베라토를 페라자로 교체했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강해졌을까요? 제가 여러 번 영상을 찍었지만 이것은 시너지 효과입니다. 마치 똑같아요. 불펜의 마무리 투수 한 명만 흔들려도 팀 불펜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가 팀 홈런도 지금 압도적으로 1위죠. 네, 50개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지금 또 모든 지표에서 다 1위걸요? 지금 보면 홈런 50개 당연히 압도적으로 1위, 안타도 1위, 2루타는 1위가 아니고 3루타는 1위가 아니고 도루도 아니지만 출루율도 아니지만 장타율 OPS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1위죠. 지금 모든 면이 좋고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건 자책점이 지금 8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최근 자책점은 더 좋겠죠. 그리고 팀 순위도 이제 5위죠. 5위. 4.5게임 차 단독 5위. 단독? 기아랑 함께. SSG랑은 2.5게임 차고 많이 차이 안 나죠. 최근 10경기 8승 2패. 지금 계속 위닝 시리즈 하고 있죠. 평균 자책점은 3.56. 42실점밖에 안 했어요. 대체 선발이 많이 들어가는데. 득점은 84점. 이제는 84점 다음에 가장 많은 점수는 58점. 그러니까 그냥 리그를 초토화시키고 압살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강백호가 있으니까 강백호를 분석을 해야겠죠. 일단 여기를 보면 여전히 문현빈이 리그 WR 1입니다. 페라자는 이제 리그 WR 5위예요. 강백호는 10입니다. 지명타자가 10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수비 플러스가 아예 없으니까. 이 정도로 지금 10위권 내에 WR을 3명이나 갖춘 팀은 당연히 하나밖에 없죠. 너무나 당연히.
그래서 강백호는 도대체 왜 좋아졌는지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강백호 선수가 작년에 OPS가 0.825, 그전에는 0.840. 자, 데뷔 처음에는 0.880, 0.911, 0.95, 0.971, 그야말로 리그를 폭격했어요, 4년 동안. 근데 그다음에 0.683, 0.763, 0.840, 0.825. 제가 강백호의 100억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저는 OPS 0.8 후반만 해도 100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영호 선수도 그 나이에 삼성에 가서 성적이 좋죠. 똑같아요. 삼성의 타자들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기아에 있을 때보다 더 편해요. 왜냐? 기아보다 삼성 타선이 더 강하니까 최용우만을 이렇게 막아낼 수 없는 거죠. 마치 노시환 선수가 과거에는 노시환만 막으면 됐을 때 힘들었던 그 시절에 노시환의 성적이 안 좋은 거랑 지금은 노시환이 여유 있게 성적이 좋아질 거예요. 부담도 없어요. 한두 경기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면 노시환이 금방금방 살아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거고요. 자, 제가 봤던 거는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지금 보면은요. 자, 강백호가 데뷔 초에 삼진율이 뭐 20, 17, 16, 13 이랬거든요. 갈수록 삼진율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지금 보세요. 20%, 20%였다가 작년에 17.3%예요. 삼진율이 줄었어요. 지금하고 동일하죠. 제가 딱 여기 부분을 영상에 찍었거든요. 100억이 적당하다. 그리고 지금 보면 볼넷율이 11점쯤까지 늘었죠. 작년에 11.9. 그러니까 요 기록이 2025, 2026이 똑같아요. 삼진율이 이미 2025 시즌에 확 줄었고 볼넷율이 확 늘었어요. 전성기 강백호가 12에서 11. 이때가 2021은 좀 특별했고 그러니까 지금 11, 11. 딱 강백호 좋을 때 삼진율은 한 17%, 16%, 볼넷율은 한 11 좀 후반대. 요거를 지금 2년 연속 유지하고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본선비가 지금 똑같죠. 본선비가. 이게 똑같죠. 그리고 강백호가 요게 있었어요. 바빕이 인플레이트하고 안타 비율이잖아요. 바빕이 작년에 낮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타율 대비 좀 안타까운 뭐 이거 운이 없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저는 가장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면 순 장타율. 자, 보세요. 강백호가 데뷔 초에 순 장타율이 0.2할 3푼 4리, 그 2019년에는 1할 5푼 9리, 2020년도에는 2할 1푼 4리였어요. 근데 그 뒤로 장타율이 계속 낮았어. 2021년도엔 잘했지만 1할 7푼 4리, 부진할 때 1할 2푼 6리, 1할 5푼 1리, 1할 9푼 1리. 근데 작년에 장타율이 2할대로 드디어 강백호가 부활한 거였어요. 작년에 강백호의 장타율이 높아졌죠. 그런데 하나에 오고 나서 지금 장타율이 무려 2할 4푼 9리. 순 장타율이. 이게 지금 대단한 게 강백호가 2025 시즌 이미 사이클이 올라오고 있었다는 여러 가지 신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백호는 충분히 100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고 뭐 당연히 웬만한 사람들은 강백호는 100억이 아니다. 수비를 못하니까 라고 했는데 저는 한화라는 팀의 특성상 손아섭 선수에게 지명타자를 줬기 때문에 강백호가 지명타자로 들어가면 손아섭이 지명타자로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어리고 장타율이 높은 강백호가 들어가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문현빈, 그땐 페라자를 몰랐으니까 문현빈, 노시환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 두 번째. 전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강백호를 5번 타자로 보긴 했어요. 4번 타자는 노시환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김경호 감독이 안 바꿀 테니까. 그게 그다음에 최은성이 6번으로 가는 약간 이제 그런 시너지를 생각했어요. 문현빈 3번, 그다음에 4번 노시환, 5번 강백호, 6번 최은성 요렇게 가있거든요. 그러니까 20홈런 칠 수 있는 타자들이 4명이 질비하다. 페라자는 물론 이제 오니까 5명 이런 느낌이 있었죠. 거기에다가 가장 좋은 건 이 선수가 좌타자라는 거예요. 왜죠? 노시환은 우타자죠. 국내 타자를 4번으로 쓰고 있는 팀은 별로 없어요. 최정이라든지 뭐 문보경이라든지 노시환이라든지. 근데 그 정도 레벨의 우우가 아니라 좌우가 되는 거는 아예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런데 바로 노시환은 우타자지만
최은성도 우타자지만 강백호는 좌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노시환 우, 강백호 좌, 최은성 우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타선이 완성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백호는 무조건 데려와야 된다. 다른 팀에 강백호가 가면 최영호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야구 팬들이 최영호는 와 대단하다라고 했지만 강백호는 야 뭐 그럴까? 라고 했었죠. 근데 강백호가 그걸 몸소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죠, 당연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타구를 보도록 할게요. 요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와 닿으니까 지금 보면 강백호 선수가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전 여기가 되게 눈에 들어왔어요. 뜬공 대비 홈런. 그러니까 뭐냐면 땅볼을 많이 친다고 해서 꼭 이 선수가 잘못 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라인 드라이브 타구라든지 상황에 맞게 밀어치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뜬공 대비 홈런 비율은요. 강백호가 전성기 시절을 찾았다라고 제가 봤어요. 보세요. 2018년도 14.4, 2020년 10.4. 그쵸? 그런데 강백호가 2025년도에 15.6. 그러니까 오히려 뜬공 대비 홈런 비율은 강백호가 2025 시즌에 가장 높았던 거예요. 그리고 올 시즌은 무려 20.4. 그러니까 강백호가 홈런만 치는 타자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왜냐면 강백호는 바로 그게 있죠. 이 득점권 상황에서 굉장히 강하죠. 득점권 상황. 득점권 상황에서 지금 타율이 5할까지 갔네. 미쳤네. 근데 제가 이거를 작년에도 되게 좋게 봤어요. 득점권 상황에서 3할이었어요. 절대 득점권 3할은 나쁜 수치가 아니에요. 득점권 OPS가 0.818이죠. 올 시즌은 득점권이 5할이네요. 강백호의 이 능력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득점권 상황에서 통산 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데뷔했을 때도 3할, 2할 8푼 4리, 3할 2푼, 3할 4푼 1리. 그러다 부진했을 때도 3할 4푼 5리, 2할 8푼 3할. 이게 뭐냐면 강백호는 득점권 상황에서 쉽게 헛스윙으로 물러나지 않아요. 방망이 짧게 잡고 타격 폼도 수정을 하죠. 그렇게 치기 때문에 강백호는 투 스트라이크 이전에는 뭐 꼭 뜬공을 이렇게 플라이볼을 넣지 않고 팀에 맞는 팀 배팅을 하기 때문에 그라운드 비율이 높은 거예요. 이게 한화에 와서는 더 심한 거죠. 왜냐? 자기가 안 쳐도 쳐줄 사람이 많으니까 외롭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올 시즌 이 압도적으로 플라이볼 대비 홈런율 20.4. 오늘 홈런도 보셨겠지만 정말 쉽게 퍼 올려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공을 받쳐놓고 친다는 거죠. 요 자세가 어디 있으려나? 사진에. 요 자세. 중심을 받쳐놓고 가볍게 들어 올려요. 정말 퍼 올리는 스윙. 그러니까 홈런을 칠 때는 정말 쉽게 퍼 올려서 홈런을 치고 아닐 때는 다르게 홈런을 치고 여기서도 이제 뜬공을 만든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페라자의 안타도. 그리고 하나 또 나와야지. 여기서도 손목이 고정돼 있고 팔을 몸통에 붙였고 이런 강백호의 홈런이 한 번 더 쳤죠. 여기서. 어쨌든 강백호가 이런 식으로 뭔가 밸런스 있는 자세로 타격 천재죠. 강백호는 말 그대로. 이렇게 홈런을 치는 게 강백호의 홈런이 우연이 아니고 이미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거죠. 15.6%에서 20.4는 이건 하나 타선 때문이에요. 앞에 페라자 문현빈이 이미 힘을 빼놓고 강백호를 상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5.6 이미 전성기 가장 높은 풀뜬공 대비 홈런 비율을 이미 작년에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강백호의 장점 두 번째 여기였습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노쇠화가 된 선수들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될까? 문제점이 될 때는 직구를 못 쳐요. 자, 지금 보세요. 강백호가 원래 포심 구종가치, 그러니까 직구를 잘 치는 능력이 구종가치거든요. 4.8, 9.8, 12.5였어요. 그러다가 7.25 4년 동안 좋았는데 22, 23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그러다가 2024에 13, 2025에 9.9도요. 올 시즌도 직구를 잘 치죠. 일단 무조건 직구를 잘 쳐야. 그러니까
150 이상 던질 수 있는, 오늘 화이트가 153km 직구를 막 세게 던지니까 KT 타자들이 그 직구 타이밍에도 어려워하는데 거기에 변화구가 들어가니까 쩔쩔매잖아요. 결국 타자는 직구를 잘 쳐야 돼요. 그런 타자들이 고점이 높아요. 변화구는 대응을 나중에 하는 거지 기본은 직구를 잘 쳐야 돼요. 강백호의 배트 스피드가 빨라요. 직구에 밀리지 않아요. 이게 저는 야, 강백호가 됐다. 왜냐면 요때 강백호가 이 구종 가치라는 건 타석수 보세요. 369 타석에 9.9예요. 614 타석에 13보다 직구 구종 가치가 훨씬 높은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비슷한 거죠. 188 타석이니까 2배 하면은 딱 10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타석수의 구종 가치가 비례하거든요. 많이 칠수록 구종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것도 있었던 거예요. 2025 시즌 직구에 강했다. 24, 25. 26 시즌에도 역시나 직구에 강하다. 이런 타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슬럼프가 거의 안 옵니다. 변화구에는 몇 번 못 칠 수 있어요. 변화구까지 맨날 맨날 잘 치는 타자는 세상에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빠른 직구, 직구에 강한 타자는 슬라이더에도 강하죠. 궤적이. 그리고 강백호는 포크볼에도 잘 쳐요. 그러니까 뭐 체인지업이나 커브 이런 건 못 칠 수 있어도 웬만한 구종 다 치는 거예요. 이게 강백호의 어마어마한 매력입니다. 와, 강백호 얘기하다가 한참 걸렸네. 그러면 이번에는 네, 강백호만 얘기할 수 없죠. 허인서 이야기도 해야겠죠. 허인서는요. 사실 두 선수를 지금 얘기할 때 제가 볼 때는요. 이겁니다. 월간 MVP 후보예요, 둘 다. 강백호, 허인서 3점포 합작 이렇게 됐는데 강백호 선수 5월 기록을 볼까요? 지금 둘이 주간 MVP예요. 4할 7푼 3리, 홈런 6개, 타점 18개. 그쵸? 볼넷도 10개, 출루율도 대박이네. 강백호 지금 이래요. 근데 강백호만 볼 게 아니라 허인서도 봐야죠. 허인서 뭐 지금 OPS 뭐 1이 넘는 건 그렇다 치고 5월달 4할 6푼 8리, 홈런 7개. 더 미쳤죠? 홈런 7개. 타점 21개. 완전히 미쳤죠? 와, 이 홈런 7개, 타점 21개. 지금 집안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5월 월간 MVP 후보 허인서와 강백호. 자, 그러면은 강백호가 이렇게 좋으니 자, 허인서 칭찬을 한 번 더 하자면 포지션 포수 규정도 못 채웠어요. 압도적입니다. 차이가 이제 점점점 벌어지죠. 제가 리그 최고의 포수가 될 거라고 영상 미리 찍어서 올려드렸죠. 네,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 허인서는 공수가 완벽하고 상승세기 때문에 점점 이제는 출전 경기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준수는 이제 약간의 약점이 있고 다른 선수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네, 허인서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지금 이 리그에서 제가 볼 때는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한 올 시즌 최고의 포수는 무조건 허인서가 될 거예요. 그 정도로 허인서는 지금 너무나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경기에서도 허인서가 너무나 어제 아직 이제 어제가 안 됐지만 진짜 너무나 대단한 모습을 보였는데 허인서가 1회구나. 여기 4회. 이 타격하는 모습이 자, 일단 여기로 가죠. 홈런 7회 6회부터 허인서가 그 2루타 친 것도 명장면인데 강백호 홈런 말고 5회 허인서 홈런. 요 홈런도 눈으로 다 보고 쳤어요. 보고 슬라이더. 근데 허인서가 지금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강백호랑 살짝 비교를 해볼까요? 워낙 좋으니까. 일단 삼진율과 볼넷은 강백호에 비해 부족합니다. 아직은 타격이 거칠어요. 득점권 상황에서는 허인서도 5할이네. OPS가 1.598이네. 야, 미쳤네. 그리고 타구를 보면 지금 허인서는 강백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와, 플라이볼 홈런 비율 24.3이야. 강백호보다 더 높나? 거의 리그 최고 수준인데? 플라이볼 비율 자체가 높아요. 56.1. 왜냐? 공을 띄어서 쳐요. 허인서는 발사각을 일부러 높이는 거예요. 메이저리그식 타법이에요. KBO 리그 타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이 연구한 건지 어떤 건지 몰라도 땅볼 비율이 되게 낮아요. 허인서는 어지간한 공을 띄워서 칩니다.
그리고 일단 포심에 강하죠. 100일 타석밖에 안 되는데 4.0이네. 더 무섭네. 똑같아요. 슬라이더에 강하고 포크볼에 강하고. 그러니까 허인서는 공을 띄우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공에도 그렇게까지 약점은 있을 수 없어요. 아직은 타격폼이 강백호에 비해서는 약간 균형이 덜 잡힌 면은 있어요. 실제로 자 강백호의 홈런은 요렇게 안정적이죠. 허인서가 2루타를 친 그 모습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허인서가 요렇게 아주 근데 이게 발사각을 높이기 위해서 요 자세를 만드는 거예요. 강백호는 물론 이제 타구 공마다 다르지만 허인서는 이게 지금 발사각을 높이기 위해 요런 식으로 들어 올려 쳐요. 들어 올려서. 그리고 하체가 좋다 보니까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허인서의 타격이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공을 쭉 보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발사각을 올려서 쳐요. 이게 허인서 타격의 매력인데 그러다 보니까 강백호보다도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라운드 볼이 거의 없어요. 죄다 뜬공이야. 무려 뜬공 비율이 56.1 이거는 거의 리그 최고가 아닐까요? 거기에 플라이볼 비율의 홈런도 24.3 괴물입니다. 괴물. 그러니까 홈런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허인서가 홈런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포심 구종 가치도 4.0, 투심도 1.3, 슬라이더 2.8, 포크볼 0.6 어떻게 보면은 거의 약점이 없어요. 체인지업만 조금 약점. 커브. 근데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지금 포크볼이 3할 7푼 오리 치는 게 더 이상해요. 지금 아직 1년도 세금을 먹이지 않은 허인서가 이 정도 능력을 보여주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된다. 그 정도로 말이 안 되고 허인서는 네. 강백호도 좀 보고 싶은데 지금 보면 좌타자 우타자가 다 3할 2푼 3리 3할 2푼이에요. 약점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원래 우투수의 공을 더 홈런을 좌투수의 공을 더 홈런을 잘 쳐야 돼요. 근데 좌투수 공보다 우투수의 공을 더 잘 치는 거 더 매력이에요. 왜냐면 같은 손 타자의 공을 잘 치는 게 일반적으로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좌우놀이를 한다 이런 말이 있죠. 좌투수가 나오면 우타자를 도배하죠. 우투수가 나오면 좌타자를 도배하죠. 너무나 당연한 게 우투수를 잘 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걸 허인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좌투수의 홈런은 이제 더 따라 나오겠죠. 실제로 홈런이 우투수의 공이 8개, 좌투수의 공이 1개 이렇다는 거거든요. 허인서는 밀어서도 당겨서도 홈런을 칠 수 있는 후라도의 공을 밀어서 홈런 친 걸 보고 소름 돋았는데 그 정도로 허인서가 지금 완벽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한화의 이 대단한 두 선수는 정말로 리그 최고의 투수고 타자고 월간 MVP도 정말로 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3, 4월의 박상원보다 저는 허인서 강백호가 더 놀랍거든요. 지금 스탯이 저는 왜냐면 홈런을 치니까 이 선수들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니까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